네, 반갑습니다. 앤드류입니다. 오늘은 일치 부분에 대한 한장 정리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치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일치, 시제일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수일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일치는 일단 예문 두 개만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A number of students 아래는 the number of students. 자, 여기는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특이하게 여기는 are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is가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어랑 더밖에 달라지는 게 없는데 are이 is가 되네요. 그죠? 그게 신기했으면 좋겠어요. 좀 최대한 재밌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무슨 뜻이고 어랑 더만 바뀌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네? 무슨 관계지? 이렇게 순수하게 궁금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are과 is가 바뀌는 거 이전에 어와 더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어와 더의 차이는 뭐지?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쓰죠?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항상 두 글자가 딱 튀어나와야 돼요. 특정, 그죠? 특정할 수 없는 거 앞에는 어가 붙고요. 특정할 수 있는 거 앞에는 더가 붙습니다. 즉, a number of에서 이 number는요, 특정할 수 없는 수예요. 아래에 있는 수는 특정할 수 있는 수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수는 특정할 수 없는 수라고 하네요. 자, 왜 특정할 수가 없을까요? 야구장 좋아하나요, 여러분? 야구장 가봤어요? 야구장 가면 거기 몇 명 있는지 딱 특정할 수 있어요? 35,762명이었어요. 이렇게? 아니죠. 특정을 할 수가 없어. 왜?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a number of의 number가 특정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 number of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이란 뜻이 됩니다. 반대로 얘는 특정이 가능하니까 딱 누구누구의 수 이렇게 딱 정할 수 있겠죠. 야구장이 아니라 교실인 거야. 교실 가면 몇 명 있는지 한 1분이면 다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의 수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가 되는 거죠. 위에는 수많은 학생, 아래는 학생의 수.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위에는 수많은 학생이니까 얘들아, 넘버가 중요한 건가요? student가 중요한 건가요? student가 중요한 거죠. 수많은 학생이 어떻다? black, 흑인 학생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중심이 되는 거죠. 어려운 말로는 핵명사라고 해요. 핵명사, 핵심이 되는 명사, 핵명사. 근데 얘는 학생의 수가, 쉽게 말해서 학생의 수는 까만색으로 쓰고 어른들의 수는 빨간색으로 쓰고 이런 느낌으로 쓰는 문장인 거야.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당연히 수가 주인공입니다. 맞죠? The number of students의 중심, 즉 핵심이 되는 핵명사는 누구다? number예요. 즉 수일치. 이 비동사의 수를 어디에다 일치시켜줘야 되냐면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of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the number of 같은 경우는 of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s가 붙었으니까 are이고요. 이 number에는 s가 붙었으니까 is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re이고 여기는 is구나. 그렇군요, 선생님.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기서 너네가 딱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수일치가 어렵구나. 생각해야 될 게 조금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할만하다 라는 생각을 들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은 됐고요. 다 봤으니까 이제 작은 동그라미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는 이렇게 칸을 넉넉하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한 장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하고요. 핵명사라고 써볼게요. 자, 여러분 핵명사는요. 아까처럼 명사가 몇 개 이상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그쵸? 만약에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걔가 핵심 내리는 핵명사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명사가 하나, 둘, 두 개잖아요. 그쵸? 둘 중에 뭐가 핵심이 되는 명사를 찾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거기 그 핵명사에 맞춰서 수를 일치시켜 줄 테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명사가 있고 B라는 명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이에 in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왠지 알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쓰면 핵명사가 누구예요? 얘예요. B 안에 있는 A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in, 뭐 at, on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려운 게 뭐겠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 사이에 of가 있을 때가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of는 앞뒤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앞이 중요한지 B가 중요한지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어를 썼을 때와 덜을 썼을 때가 다르듯이. 그래서 요 of가 중심이 되는, 즉 of가 중간에 들어가는 주어 위주로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뭐 in, at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of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럼 얘들아, A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이라고 정리할게요. B는 뒤에 있잖아요. 뒤라고 정리할게요. 즉, 이런 친구는 앞이 핵명사구나. 이런 친구는 뒤가 핵명사구나를 지금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야. 자, 앞에 있는 친구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다 뒤가 핵명사거든요. 자, 앞에 있는 것이 핵명사인 표현은 딱 두 가지가 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아까 배웠던 the number of가 되겠죠. 이거는 앞이, 이 앞뒤의 기준은 of예요. 즉 얘가 핵명사, 핵심이 되는 핵명사예요. 알겠죠? H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뒤는 어떨까요? 우리 이거 비교급 할 때 배웠어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기억나요? 여기도 of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때도 one이 중심이에요.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뭐뭐 중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가 중요할까요? 하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가 핵심이 되는 핵명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of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다 뒤에 있는 친구들을 핵심 명사로 받아요. 그러면 얘네 둘 뒤에는 당연히 넘버에도 s가 묻고요. one이니까 단수 동사가 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나머지가 되냐면 일단 우리가 아까 배웠던 a number of 여기 들어가겠죠. 많아요. or, 뭐 비율, 분수,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뭐가 오든 간에 다 of가 들어간 다음에 뭔가 명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리의 명사가 핵심 명사가 되겠습니다. all만 볼까요? 다 보기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all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all은 모든이란 뜻이잖아, 그치? 모든 학생. 그럼 모든이 중요한 거야? 학생이 중요한 거야? 당연히 학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명사에 맞춰서 이 명사가 만약에 단수면 단수동사, 이 명사가 만약에 복수라면 복수동사를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 명사에 따라서 여기 이 동사를 일치시켜주면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of가 들어가 있는 A of B 형태의 수일치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된다? 앞에 나와 있는 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싹 다 뒤일 테니까, 그쵸? 그래서 얘네 둘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얘네 둘만 넘버 원에 수를 맞춰서 단수 동사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핵명사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좀 조용히 제가 수업을 하고 있죠, 오늘따라. 장소가 조금 조용을 해야 되는 장소여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only 단수. 쉽게 말해서 단수만 고정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살펴볼게요. 요거는 그냥 단수만 고정적으로 써주면 되니까 무지성 암기해주면 되겠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수를 써야 될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너무 쉽죠? each와 every는 각자를 중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 취급. 그죠? 셀 수 없는 경우 있겠어요? 우리 셀 수 없으면 다 단수 취급하잖아.
대표적으로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그리고 학문이라든지 학과라든지 병명이라든지 단위 같은 것들은 다 셀 수 없어요. 내가 이거 다 외워 라고 하면은 머리가 터질 테지만 그냥 얘네는 다 뭐야? 공통적으로 셀 수 없는 애들일 뿐이야.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얘랑 얘는 당연히 셀 수가 없고요. 학문, 영어를 예시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영어 학문 한 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어가 한 개여서 English is 아니었어요? 영어 안에도 많거든요. 음성론, 영어 음성론, 영어 구문론, 쉽게 말해서 문법, 독해 이런 거 많잖아, 그렇지? 영어 교육론, 영어 문학, 영미 문학, 산문, 시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영어 안에도 많아. 이런 거는 셀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한 개가 아니네. 여러 개? 그렇다고 English is라고 쓰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English 앞에는 on도 안 붙고요, s도 안 붙어요. 그냥 셀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on도 붙지 않고 s도 붙지 않습니다. 학과, 병명, 단위 다 마찬가지예요. 감기, 목감기, 코감기 다 다양하잖아, 그렇지? 감기는 하나야, 여러 개야? 헷갈리는 거야. 셀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단위는 어떨까요? 펜. 선생님, 이 펜 13g이잖아요. 그럼 이 펜도 복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무슨 말이냐면 13g, 12g, 1g은 그러면 단수일까요? 12g은 복수고 이거는 쓰지 마라 얘들아. 딱 봐도 안 써야 될 것 같지 보이죠? 근데 gram은 또 밀리그램으로 나누잖아. 그럼 이 친구도 복수인 거야? 셀 수가 있냐는 거야, 없냐는 거야.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애매하다는 거지. 참고로 나눴을 때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보통 단수 취급을 해요. 나눴을 때 그대로면 단수 취급. 종이 한 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건 몇 장이야? 한 장이요, 쌤. 귀퉁이를 살짝 찢어볼게요. 이것도 몇 장이야? 찢으면 한 장이네요? 그럼 이 한 장짜리 몇 개야? 개 많이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럼 이것도 복수인가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눴을 때 그대로면 단수야.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지우세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그래서 단위도 마찬가지로 gram, kilogram 이런 것들은 다 셀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한 개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curry and rice, curry and rice, 카레 라이스죠. 이거는 커리랑 라이스가 한 세트로 하나잖아, 그렇지? 카레 라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개 단수 취급을 합니다. 즉 뒤에 is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r을 쓰는 게 아니라 and가 들어갔다고 해서 r을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only 복수 형태. 좋습니다. only 단수인 게 있으면 only 복수인 것도 있겠죠? 두 가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어갔나? 이상한 소리 나면은 내가 편집으로 지울게 말해주세요. both 어떨까요? 둘 다란 뜻이잖아. 얘는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복수겠죠. 왜냐면 both 뒤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both 뒤에 항상 are 써주면 돼요. 알겠죠? 하나 더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건 only 항상 복수인 거야. 항상 복수인 거 두 개 딱 기억하시면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 people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당연히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 둘 기억하세요. 무조건 복수 형태로 취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 상호 복수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항상 복수 형태로 쓰는 거. 예를 들면 shake hands. 무슨 뜻이에요? 악수하다죠. 악수 혼자 할 수 있어요? 악수하려면 손 몇 개 필요해? 무조건 2개 이상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때 무조건 s를 뒤에 붙여줘야 되고요. 친구를 사귀었어요. 쌤, 앤드류 친구 사귀었어요? 소개할게요. 앤드류예요. 하면서 갑자기 지 혼자 친구해? 안 되죠. 친구도 2명이 있어야지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 친구를 사귀다는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 친구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뒤에 s를 붙여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상호 복수라고 부른답니다. 이때 무조건 뒤에 s를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수일치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나 행명사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R을 내려갈게요. 시제일치 되겠습니다. 시제일치. 수일치가 있으면 수도 일치시켜줘야 되지만 시제도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일치, 시제일치. 자, 시제일치에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시제일치의 원칙. 사실은요, 여러분, 일단 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I think that she lived a good life.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생각해. 그녀가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그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지금은 없지만 좀 멀리 떠나가신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자, 앞은 현재네요. 그쵸? 뒤는 과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앞이 현재인 경우는요, 뒤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시제를 일치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원래 대부분의 상황에서 시제 일치시켜줄 필요 없어요. 이 앞이 미래여도 마찬가지예요. 완료 시제여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아주 특이하게 있는 거야. 어떤 경우라면 이 앞이 만약 과거일 경우라면 이 뒤에 시제는 일치시켜줘야 돼요. 과거에 맞게. 쉽게 말해서 앞이 과거인데 뒤가 현재일 수 있을까요? 과거에 현재를 상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앞이 과거라면 뒤는 무조건 과거 혹은 대과거까지 또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뒤를 쓸 때 무조건 lived a good life로 쓰거나 had lived a good life로 써줘야 된다는 말씀. 요 과거가 나왔을 때만 잘 봐주시면 돼요. 이때 과거 또는 대과거로 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원칙인데 쌤은 한 장 더 쓸게요. 여러분들은 한 장 안에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쌤도 종이로는 한 장 안에 정리를 했답니다. 자,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고요. 원칙은 너무 쉬워서 시험에 잘 안 나와. 애초에 예외를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외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예외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잖아. 예외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사절을 활용했을 때. 영어에서 부사절을 쓸 경우가 항상 있죠. if 무슨 뜻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when도 부사절이에요. 이거는 뭐뭐 했을 때 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 이때 쓰는 when이에요. 요거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요. 요거는 어렸을 때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공통점이라 한다면 얘네 둘 다 상상이에요. 만약은 상상인 거 알겠죠? 만약 네가 100점 맞으면 엄마가 아이패드 사줄게. 100점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 속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습니다. 상상하자마자 현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쌤 지금 카리나랑 손잡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미래가 애매한 거야. 무조건 현재로만 쓰는 거야. 즉 상상 속에서 if 안에서 when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앤드류는 30살이거든요. 앤드류가 어렸을 때 말이야. 어렸을 때를 상상하는 거야. 어리긴 뭘 어려. 지금 다 늙었는데 어렸을 때도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if나 when 안에서는 미래를 쓸 수 없어요. 위를 쓴다 안 쓴다? 위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조건 현재 시제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will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이거는 시제를 일치시키지 않고 고정적으로 현재를 쓴다. 그래서 시제 일치의 예외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과거로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되고 반복되고, 이거는 시제 때 제가 설명을 한 내용이긴 한데, 개반습, 계속되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들은 무조건 현재로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고정이 중요해. 역사는 과거 고정. 만약에 역사 2개 나와서 대과거로 써야 되는 경우가 온다면요, 그때는 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역사를 현재로만 안 써주는데 무조건 과거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대과거를 쓰는 경우도 억지로 만들면은 될 수 있긴 해요. 억지로 쓴다면. 네, 그냥 보통 대부분 과거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역사는 과거고요. 개반습은 뭐냐면 계속되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들은 무조건 현재로 쓰거든요.
얘를 왜냐면 자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나 공부 중이야 끊어. I study English 그 맞을까요? 아니면 I am studying English가 맞을까요? 정답은 이 친구예요. 엄마 나 공부 중이야 끊어. 공부는 여러분 굉장히 일시적으로 하죠. 한 3시간, 4시간 평생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공부 중이야는 평생 하는 그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일 땐 be 플러스 ing를 써요. 일시적으로 진행될 때. 그렇지 않고 항상 쓸 때 쉽게 말해서 계속 일시의 반대가 계속이잖아. 계속되고 반복되고 습관적일 때는요 뭘 쓰냐? 그때는 그냥 단순한 현재를 써요. 즉 반 쓸 때는 현재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뒤에 every morning 정도가 들어가 준다면 I study English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계속되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경우 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과학적인 사실 과학은 항상 똑같잖아. 물은 항상 100도에 끓잖아. 그쵸? 속담 누워서 떡 먹기는 항상 쉽다라는 뜻이죠. 격언 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그리고 이런 현상 같은 경우도 다 무슨 시제로 쓴다?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를 외우다기보다는 반습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외우지 않아도. 자 내려갈게요. 깔끔하게 마지막 3번째고요. 중요합니다. 당위성이라고 쓸게요. 근데 이거는 예문 하나만 딱 들으면 이해가 바로 될 거예요. I insist. insist는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I insist that you study English. 나는 주장한다. 너는 영어 공부한다. 한글로 그대로 쓸게요. 나는 주장한다. 너는 영어 공부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없죠. 왜? 나는 주장한다. 너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 앞에 뭐가 필요해요? 해야 한다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쉽게 말해서 이 친구는요. should가 없으면 못 써요. 이 안에 should가 이미 있는 거야. 즉 여기에 should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쓰다 보니까 뭐 된다? 생략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studied 이런 거 안 돼요. 과거를 어떻게 주장할래요? 이미 지났는데. 이해돼? 이 앞에 should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동사원명 맞습니다. 이런 동사를 당위성을 가진 동사라고 해요. 많이 있겠죠. insist만 주장하다라는 법은 없겠죠. insist도 있고요. 5개만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demand도 있어요. demand도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요구하다. require도 있어요. 또 recommend도 있어요. recommend 추천하다. 나는 추천한다. 너는 영어 공부한다. 나는 네가 영어 공부해야 한다고 추천한다. 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insist, demand, require, recommend, suggest 제안하다까지. 이거 말고도 많겠죠. 근데 생각을 해. 이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생각했을 때 당위성을 가진다. 당위는 해야 한다라는 뜻이야. 당위성을 가진 동사라면은 무조건 뒤에 이렇게 should가 와줘야 돼요. 반대로 얘네가 쓰였다고 하더라도 당위성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또 should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거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이 5가지 친구들이 당위성을 가진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화법도 찍을 건데 화법도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1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요거를 꼭 써요. 그리고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캡처한 내용을 휴대폰에 저장해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